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갓 마흔 된 주부입니다. 저는 현재 내년이면 초등학생이 되는 첫째 아들과 유치원을 다니는 둘째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아마도 내년이면 다시 직장을 다닐 것 같은데 막상 집에서만 있다가 일을 하려고 하니 두려움 반 설레임 반이네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남기는 이유는 얼마 전 있었던 일로 남동생이 이혼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 식을 올린 남동생은 나름 알아주는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올케 역시 일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좋은 회사는 아닌 것 같더군요. 아무튼 연애를 시작한 지 반년도 안 돼서 둘은 급하게 결혼을 했어요. 뭐 그렇다고 속도 위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둘이 너무 좋다는데 굳이 미룰 필요 없다고 생각한 친정엄마가 2억 지원해 주셔서 경기도 외곽에 전세 아파트 얻어 결혼시켰습니다. 혼수는 남동생이 그동안 모아온 5천만 원으로 드렸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시지 않나요? 그럼 여자 쪽은 뭘 해왔을까요? 사실 거의 빈손으로 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올케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 크게 잘못되는 바람에 버는 족족 빚 갚느라 돈을 거의 못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남동생이 결혼할 당시에는 빚은 없다고 했지만 결혼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올케를 고려해서 그럼 이제부터 몇 년 꾸준히 돈을 좀 모은 다음 결혼하라고 했었죠. 하지만 남동생이나 올케나 워낙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별 수 없이 저희 쪽에서 무리를 조금 해서라도 결혼을 시켜준 거예요. 사실 남동생이 결혼하고부터 저나 우리 엄마는 올케 눈치를 엄청 보며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왜 그렇게 바보처럼 할 말 못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요즘 워낙 시가에 대한 좋지 않은 고정관념이 강하다 보니 저희도 모르게 위축이 되었나 봐요. 어쨌든 우리 엄마는 시어머니고 저는 시누이 입장이었으니까요. 거기다 저를 기준으로 본다면 엄마는 딸을 시집 보낸 친정엄마도 동시에 해당이 되는 거니 올케에 대해 더 많은 배려를 한 것 같네요. 하지만 그게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동생과 올케는 집을 먼저 구했는데 하필 동생이 다니는 회사가 엄마 집과 가까웠거든요. 당연히 직장 근처로 집을 구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올케 입장에서는 시가와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인근에 살게 된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올케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자기 친정은 2시간도 넘게 떨어져 있는데 시간은 너무 가깝답니다. 괜히 결혼하면서 자주 부딪히면 어쩌나 부디 며느리한테 너무 많이 바라시지는 말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올케가 당돌하게 보이기는 해서도 딱히 틀린 말은 아니라 그냥 알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대답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엄마나 저나 올케한테 시집살이를 시킬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빠와 결혼하고 말도 못하게 심한 시집살이를 경험한 엄마는 늘 자기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절대로 힘들게 안 할 거라면서 무조건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도 올케 입맛대로 해주시기도 했고요. 저 역시도 시누이라고 유세 부릴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가 식구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 조실부모하고 할머니 손에서 어렵게 자란 케이스예요.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컸고요. 하지만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착실하게 잘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남편같이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겠으며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두 아들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단지 가끔씩 술 한잔하면 남편은 어릴 때 돌아가신 부모님과 형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그럴 땐 그냥 안아주는 거 말고는 해줄 게 없는 제가 원망스럽더라고요. 여튼간에 시가 식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제가 어떻게 올케한테 시누이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눈에 거슬리는 모습이 보여도 그냥 좋게 이해하려고 했고 대부분 넘어갔죠. 그런데 올케가 점점 아나무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남동생과 올케 둘 다 맞벌이긴 하지만 수입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남동생 월급은 300 후반인데 올케는 200도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물론 금액으로 올케를 깎아내리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남동생한테 듣자 하니 자기 친정에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용돈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어차피 형편이 안 좋은 사돈댁 상황은 이미 다 알고 결혼시킨 거니까요. 그리고 용돈 보내드리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딸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니까요. 제가 만약에 올케 입장이었더라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하기보다 친정에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했을 테니 용돈 문제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올케의 태도가 마음에 걸리더군요. 남동생이 그랬대요. 처가에 용돈 50만 원 드리는 건 괜찮은데 대신 우리 집에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용돈을 드리고 싶다고요. 어차피 양가의 재정 상태가 차이가 많이 나니 10만 원씩이라도 보내자고 제안을 했고 올케가 단번에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당신 집은 잘 사는데 왜 굳이 필요 없는 돈을 또 드리려고 하냐며 막 성질을 내길래 동생이 달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을 했죠. 꼭 돈이 필요해서 드리려는 건 아니고 나도 아들인데 그동안 키워주시고 거기다 우리 고집 때문에 엄마가 무리해서 결혼시켜준 게 계속 마음에 걸린다고. 그래서 최소한의 성의 표시는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는데도 올케는 그럴 돈이 어디 있냐 하면서 길길이 날뛰더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시누이라서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올케가 너무하긴 한 건가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올케가 너무한 것 같거든요. 올케의 무개념 갑질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친정집과 가까이 살다 보니 저와 남편은 엄마 집에 자주 놀러 가는 편이에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남편에게는 늘 말합니다. 굳이 함께 가지 않아도 된다고요. 매일 7시 넘어서 퇴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주말이나 일요일에는 푹 쉬라고 하고 저 혼자 애들 데리고 엄마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남편이 따라붙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자기 말로는 집에 혼자 있으면 오히려 외롭고 더 심심하다나요? 참고로 남편은 유독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이에요. 주말만 되면 자기가 먼저 장모님 집에 놀러 가자고 짐 챙기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안쓰럽기까지 했네요. 사실 연애 때부터 남편은 유독 외로움을 많이 탔어요. 아무래도 혼자 평생을 누구 하나 의지할 데도 없고 가족이라고는 할머니 한 분뿐이셨는데 그마저도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말 그대로 천혜고아로 살아왔으니 그 외로움이 오죽했겠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엄마를 유난히 잘 다루고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항상 둘 사이가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엄마나 남편이나 한 고집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싸우고 토라집니다. 하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둘이 하하호호 장모님 우리 사위 그러는데 옆에서 보면 정말 웃기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거기다 비록 남동생이 있긴 했지만 결혼 전부터 집안 대소사는 남편이 알아서 챙겨왔어요. 아빠 제사는 기본이고 김장을 하거나 집안 대청소를 할 때마다 꼭 함께하는 남편은 이제는 저희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아들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저도 그런 남편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무튼 주말마다 엄마 집에 모여 저희끼리 음식을 해 먹거나 아니면 나가서 외식을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남동생이 결혼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후 남동생만 도착을 한 겁니다. 올케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 남동생은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미리 연락도 없이 하루 전날 시가로 호출하는 건 매너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네요. 맞아요. 저희가 그 점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직접 이야기를 하던가 하지. 그런 식으로 자기 남편 시켜서 말을 전하게 하는 거 역시 매너가 아닌 건 마찬가지 아닐까요? 은근히 기분이 나빠서 남동생한테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엄마가 저를 말리시며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부른다고 전해주라 하시고 그냥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몇 번 얼굴 좀 볼까 해서 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바쁜 일이 있다는 둥 몸이 안 좋다는 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오려고 하길래 그 뒤로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거기다 한마디 잔소리조차 하지 않고 이해하며 넘어갔고요. 올케가 들어온 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딱 4번 얼굴 봤네요. 명절 2번에 엄마 생일 2번 이렇게요. 전화는 기대도 안 했어요. 모질이 같은 남동생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 같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 올 뿐 올케는 얼굴 한 번 못 봤어요. 저희 가족에게 올케는 진짜 말 그대로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였죠. 그래도 남동생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어요.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히려 올케 눈치를 봤으면 봤지 불편할 만한 말이나 행동은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지들끼리 잘 살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 괜히 서운하게 해봤자 우리 때문에 부부싸움이나 할 거 아니냐며 엄마나 저나 큰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올해 어버이날에 제대로 크게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엄마에겐 3명의 이모들이 있는데 예전에 4분이서 땅을 나눠서 산 적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둘째 이모부가 사업을 하다 크게 휘청이는 바람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게 되셨다고 해요. 이곳저곳에서 빌릴 만한 곳에서 최대한 돈을 끌어봤는데도 부족해 할 수 없이 저희 엄마와 나머지 이모들에게 동의를 구해 땅을 팔게 된 거죠. 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혼자서 팔 수는 없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본의 아니게 땅을 팔게 된 엄마에게 8천만 원이라는 큰돈이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고 한참 고민을 하던 엄마는 저와 남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곤 8천만 원 땅 판 돈 이야기를 하시며 어차피 엄마는 그 돈 쓸 데도 없다며 남편 차를 바꿔준다는 게 아니겠어요? 딱 4천만 원 선에서 골라보라고 하시는데 남편이나 저나 처음에는 괜찮다고 거부하긴 했지만 엄마 고집을 꺾지는 못하겠더군요. 거기다 남편이 타고 다니던 차가 좀 오래되긴 했던 터라 결국 저희는 감사 인사와 함께 엄마의 마음을 받기로 했네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만 뭘 해주시는 게 걸리셨는지 남동생에게는 현금으로 1천만 원을 주시기로 한 게 결국 화근이 돼버린 거예요. 당연히 1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주시자 남동생이 어디서 난 돈이냐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엄마가 이러저러해서 땅을 팔게 되었는데 그 돈의 일부라고 말씀을 하시며 네 매형은 차를 바꿔주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나 봐요. 남동생은 잘 생각하셨다고 안 그래도 매형차 볼 때마다 언제 퍼져도 안 이상하겠다. 걱정 많았는데 매형은 좋겠네. 뭐 이렇게 말하곤 1천만 원 잘 쓰겠다 인사하고 갔어요. 근데 올케가 이 사실을 알고는 서운하다며 난리를 쳤답니다. 누구는 차 사주고 누구는 달랑 1천만 원이 뭐냐면서 자기네도 더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엄마한테 문자로 막 따졌나 보더라고요. 아니 생전 얼굴 한 번 안 보여주고 거기다 아빠 제사 때도 자기는 기독교라며 어차피 가봐야 서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남동생만 보내서도 그러려니 이해해줬습니다. 거기다 명절 때 와도 인상만 쓰고 있는 것도 차차 좋아지겠거니 어차피 사람마다 생각하는 거나 성향이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한테 바라는 게 없는 것처럼 자기도 우리한테 뭘 바란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얌체같이 시가야 하는 건 전부 다 시집살이같이 느껴져서 거부감 들고 막상 받을 돈은 더 달라 이거 아닙니까? 세상에 양심이 없어도 어느 정도여야지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행여라도 오해할까 가벼운 안부 전화도 안 하고 동생을 통해서나 잘 지내냐 물어본 제가 한심하더군요. 신우이라는 타이틀이 뭔지 사람을 이렇게 위축되게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신호가 한참 가는데도 안 받더군요. 아마 제 전화인 걸 알고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겠죠. 두 번째 전화를 했을 때 떨떠름한 목소리로 내 형님이라고 하는 올케에게 당장 건너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꾸만 무슨 일이냐, 왜 가야 하냐 따지기 시작하길래 돈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다. 1천만 원이 작다고 엄마한테 문자 보낸 거 보고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 거다라고 말을 하니 그제서야 올 마음이 생기던지 알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고 딱 10분 만에 남동생과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날 올케한테 지금까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렸습니다. 올케가 우리 집에 와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나나 우리 엄마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이번 일은 좀 아닌 것 같다. 솔직히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올케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길래 숫자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배척을 하는 거냐 물어봤습니다. 올케는 그거랑 돈 문제랑 무슨 상관이냐고 되려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솔직히 내 남편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결혼 전부터 우리 집에 또 한 명의 아들처럼 살아온 사람이다. 1년에 한두 번 얼굴 볼까 말까한 올케랑은 차원이 다른 거 모르냐. 거기다 우리 엄마가 자기 땅 판 돈을 어떻게 쓰던 평소의 시가에는 관심이라곤 전혀 없던 올케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지 않냐. 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올케는 무슨 형평성거리며 끝까지 똑같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목소리까지 높이는데 정말 아나무인이 따로 없더라고요. 형평성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짜 공평하게 하려면 한 푼도 안 줘야 맞는 거 아니냐고요.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부모한테 더 잘하는 자식한테 당연히 더 많이 베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그렇게 배가 아프면 올케도 우리 남편처럼 해보라고. 그러면 주지 말라고 해도 덮어줄 사람이 우리 엄마다 아니면 깔끔하게 지금처럼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이 살면 되는 거라고 말을 하자마자 악에 바친 올케가 한다는 말이 자기도 제 남편처럼 가족 하나 없는 고아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시가 식구 한 명 없어서 운이 좋으시겠네요 하면서 비아냥대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손이 올케의 뺨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귀삿대기 날려버렸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려 머리털까지 다 뽑아버리려고 달려드는데 남편과 남동생이 말려 뜻을 이루지는 못했네요. 올케는 소리소리를 지르며 저한테 대들었고 겨우겨우 남동생이 데리고 가서 사태는 진정될 수 있었는데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충격을 많이 받은 모양이더군요. 그렇게 심각한 표정의 남편은 처음 봤네요. 그날 밤에 남동생 혼자 저희 집에 찾아와 저와 남편에게 사과를 하며 말하기를 자기도 지금까지 피나는 노력으로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 했는데 오늘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매일 날 밝으면 법률사무소 찾아가 이혼 상담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전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말리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고작 돈 때문에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는 그런 인간이랑 계속 살아봐야 결말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그 후로 전화나 문자로라도 사과 한마디 없는 인간인데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현재 남동생은 숙녀기 간중인데 자기는 절대로 마음 바꾸지 않을 거랍니다.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괜히 중간에서 상처만 받은 남편만 불쌍하네요. 시자 붙였다고 되지도 않는 유세 떠는 인간들은 봤어도 며느리 갑질을 당할 줄이야 그저 기가 막히고 황당할 뿐입니다. 부디 남동생이 이혼 무사히 잘하기를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